오늘부터는 다시 오늘 오후부터는 날씨가 다시 풀린다 그럽니다. 봄 날씨 참 짓궂습니다. 그죠?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22도까지 갔던 게 이번 주 월요일은 영하까지 갔다가 마치 우리 주식시장 같습니다.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매너구리님. 그러니까 저는 윈메이드가 윈믹스 흐름과 연동되는 것은 정말 넌센스라고 봅니다. 그런 일이 좀, 그건 전혀 상관성이 없는데 말이죠. 자, 윈메이드 관련해서는 제 카페에 또 분석자를 늘 하고 있으니까. 네. 자, 그럼 시작할까요? 네. 네, 3월 14일 화요일 대민경제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개인 투자자를 가장 사랑하는 방송, 네, 그 어떤 정보사 리서치 센터에 뒤지지 않는 그런 방송입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은행주가 얼마나 빠졌는지 이게 굉장히 궁금하시죠? 오늘 아침에는 그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요, 전체적인 느낌은 어제 우리 시장을 반응을 보면 우리까지 파급되는 위기는 아니다. 미국의 위기다. 일단은 그렇게 반응하는데 우선 미국 국채 10년물 보면요. 와, 국채 10년물이 완전 폭락하고 있죠. 이 말은 금리가 떨어졌다 하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안전자산인 지금 금, 채권으로 돈이 몰려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금리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막 은행들이 막 망하고 일단 돈 빼가지고 일단 국채부터 사나 요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좋아서 보통 이렇게 금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질 때는 주식시장 호재인데요. 이런 외부 충격에 의해서 급락할 때는 당연히 호재는 아니죠. 그만큼 지금 정신이 없다.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봐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달러 인덱스가 어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굉장히 걱정했던 게 환율이 보통 우리 서브프라임 때도 그렇고요. 그 국제 금융 위기가 오면 우리 환율이 막 치솟고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우리 경험 다 해보셨지만 그런데 어제 환율이 떨어졌다. 이거는 달러 인덱스가 떨어져서 그랬어요. 달러 인덱스라는 것은 아마 달러가 5개 통화에 대해서 가치를 계산한 건데요. 어쨌든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다는 건 달러가 약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어요. 한 0.9%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환율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본다면 어떠냐? 당연히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팔 가능성이 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환경이다. 그쵸, 가만히 있어도 환차게 먹는데 굳이 자, 일단은 강 건너 불공영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외국인들이 지난주 이때 어떻습니까? 이때 파월 의장이 상원은행위원회 등 상하원에 출석해가지고 아주 강력한 매파적 발언을 했죠. 그러면서 달러가 확 올라가니까 외국인들이 팍 팔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간담이 선언을 했는데요. 야, 이거 만만치 않다 싶었는데 여기서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해버리면서 환율이 확 떨어지니까 외국인들이 당장 양시장에 대해서 순매수했는데 이걸 많이 사서 순매수가 아니라 일단 매매 규모가 급감을 했고 두 번째는 매도가 줄어드는 바람에 순매수로 잡혔다. 많이 사서 순매수는 아닙니다. 어쨌거나 상황이 또 바뀌었다. 우리 봄날씨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파월 의장이 상원 은행위원회 출석해서 말할 때만 하더라도 와, 또 앞으로 상당히 외국인 매물 때문에 힘들어지겠구나 했는데요. 우리한테는 좀 다행인가요? 그래서 일단 강 건너 우리는 불구경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오늘도 환율이 떨어지면서 외국인이 크게 순매도할 환경은 아니다. 이런 측면이 수급적으로 좀 다행스럽습니다. 그런 속에서 본다면요. 어제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금리가 확 떨어지면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 미국 증시가 오르는데 그렇지 않다.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국채금리 하락은 뭔 수급에 의한 자연스러운 하락이 아니라 위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서 나스닥 지수도 어제
마이너스 1%, 1.3% 정도까지 빠져 출발했다가 플러스 났다가 빈들빈들 하다가 결국 0.5% 상승 마감했는데 뭐 이 정도만 해도 꿀입니다. 꿀인데 종목별 주가 흐름을 한번 볼까요? 어제 주요 은행주 흐름들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은행주들 보면 자, 제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은행주들 시티그룹 한번 볼게요. 전통 은행입니다. 커머셜 뱅크라 그럴까요? 시티그룹 하하 요즘 시티그룹 많이 빠졌네요. 너무 정말 겁나 빠져. 어제도 시티그룹은 7.5% 빠졌습니다. 오호. 그래서 근데 시간 외로는 지금 0.7% 조금 반등하고 있네요. 시티그룹은 이만큼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뭐 미국의 전국은행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요. 어허, 와, 이렇게 급락이 빠졌군요. 와, 최근 며칠 동안 웰스파고 어제 요거는 7.1% 떨어졌네요.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시간으로는 0.8% 소폭 반등하고 있습니다. 오호, 이렇게 빠졌네요, 또. 네, 참. 일장춘몽입니다. 그죠? 열심히 이렇게 오른 거. 그냥 며칠만 다 틀어먹어 버리네요. 그 다음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며칠 전에 많이 빠졌네요. 어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5.8% 빠졌습니다. 지금 시간외로는요, 1.7% 상승 중이에요. 그 다음에, 커머셜 뱅크는 인베스트먼트 뱅크라고 해야 되겠죠. 골드만삭스 같은 것 한번 볼까요? 골드만삭스도, 네, 커머셜은 아니지만, 3.7%. 지금 시간외로는 0.7% 상승 중입니다. 그 다음이 JP모간 한번 볼까요? JP모간 같은 경우도 멀쩡하게 잘 버텨오다가 최근에 고개를 숙였는데요. 어제는 1.8% 빠졌습니다. JP모간은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그래도 투자은행들은 좀 버티는 모습입니다. 지금 시간외로 0.5% 상승이고 문제는 이제 지역은행이죠. 지역은행. 대표적인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같은 경우 참 우와, 그동안 사실 140달러 때문에 비싼 주식인데 이렇게 쭉 하다가 이게 웬일입니까? 사흘 만에, 사흘 만에 31달러가 돼버렸네요. 와, 140달러 있던 주식이 단 사흘 만에 31달러가 돼버렸어요. 어제 하루 동안 하락폭이 어제 이게 61% 떨었습니다. 61%. 전날 종가 대비니까요. 하락폭은 전날이 더 크네요. 61% 시간외로는 지금 한 15% 오르고 있네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예금 전액 보호는요, 2008년 서브프라임 때도 안 하던 겁니다. 그만큼 지금, 네, 심각하다. 그래서 지금, 시간외로 15% 오르고 있으니까, 오늘 밤에 미국 은행들은 좀 반등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찰스 슈왑은 여기 차트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는 대신증권인데 안 나오는데 찰스 슈왑은 사실 엊그제 며칠 전에 한번 주가 폭락해서 한번 왜 빠졌지 했는데 어떤 큰 손이 하나 주식을 확 팔았다 이래가지고 더 떨어졌는데요. 찰스 슈왑 어제 11% 빠졌습니다. 최근에 그 전에 많이 빠졌어요. 그 다음에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프 이런 경우도 27%, 47% 빠졌어요. 그 다음에 팩웨스트 뱅코프 또 21% 빠지고 어제 시그니처 뱅크가 어제 정부 관리로 넘어갔어요. 뉴욕에 한 30개 정도 지점이 있는 요거는 암호화폐 전문 은행인데요. 여기도 SVB 둘 다 미국 연방 정부에서 예금자 전액 보호 해주겠다. 네. 전액 보호 요거는 2008년 서브프라임 때도 안 하던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어제까지는 은행들이 홍역을 앓고 있고 여기서 이제 나타난 게 뭐냐 한다면요. 첫째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거는 인재다 인재. 페드의 작년 1월만 하더라도 금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파월 의장은
인플레가 우리 없다. 지표 나오면 움직일게. 뭐 이랬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좀 썼는데 어쨌거나 지금 오늘 시장은요. 최근에 이 금리 예측 지금은 좀 0.25% 다시 우세합니다. 월초만 하더라도 이번 23월 21일, 22일 열리는 FOMC에서 0.25 정도 하지 않겠어 했다가 3월 7일 파월 의장이 상원은행위원회 등에 출석해가지고 강한 매파적 발언을 하는 바람에 0.5%가 우세하겠어 이러면 달러가 다시 세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SVB 파산하니까 쟤는 골드만삭스 같은데 이번에 금리 못 올린다.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0.25%가 우세합니다. 오늘 밤 9시 30분에 지금 발표를 합니다. 2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패드 책임론이 가장 큽니다. 지금 패드가 파월 의장이 제가 여기도 썼는데요. 파월 의장이 입버릇처럼 경제지표를 보고 하겠다. 이게 정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주식도 좀 비싸게 주더라도 숫자가 증명되면 그때 샀게 하는 제 선배가 있는데요. 그래서 항상 상투를 잡습니다. 담보 부족 나고 주변에 담보 좀 빌려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근데 정말 도는 분은 뭐냐? 처음에 초기에 조짐이 보일 때 여기서 승부를 걸어야지. 열심히 분석한 다음에 조짐이 보인다면 거기 승부를 걸고 그건 결과는 담담하게 발. 그래서 파월 의장이 인플레 조짐이 숫자가 보이면 하게 하니까 이미 틀려버린 거 아닙니까? 하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 작년 3월에 FOMC부터 1년 동안 4.5%나 올리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1년 동안 국채 기준금리를 4.5% 올리서 여기서 부작용이 안 난다. 그 말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런 무자비한 짓을 자기 잘못을 시장 탓하면서요. 그래가지고 결국 한마디로 파월 의장은 무능한 사람이다. 뭐 이런 실력으로 증명되는 거죠. 이렇게 난리를 펴놓고 그래서 첫째는 이 패드의 무능함. 지금은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패드의 무능함. 이게 모두 패드가 너무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나타난 일이다. 인재다. 이런 거. 두 번째는 인터넷 뱅킹. 예전에는 두 번째는 어제 좀 그거부터 해야 되겠다. 네, 트위터 파산. 네. 너무 SNS로 쫙 퍼져가지고요. 소문이 너무 빨리 쫙 퍼지는 거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인터넷 뱅킹. 이제는 은행 가서 줄 안 서고 전부 책상에서 핸드폰을 두드려 버리니까 은행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삽시간에 불과 36분 만에 36시간 만에 40년 역사에 40년 동안 일궈온 은행이 36시간 만에 망하는 이런 시대가 벌어지고 있다. 이건 우리나라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인터넷 뱅킹이 더 많이 발달했으니까. 그래서 참 앞으로는 근데 이제 문제가 SNS가 거짓도 정보도 유통될 수 있잖아요. 사실 이번에 보여주는 게 SVB 같은 게 은행이 크게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그런데 멀쩡한 은행도 이렇게 뱅크런이 발생하면 이렇게 망하는 게 당연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도 참 IT가 발달하면 숙제가 아닐까.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결론적으로 오늘 시장은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주식을 좀 매도하기 힘들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식 어제 지수는 상승했지만 하락 종목을 보면요. 어제 코스닥 하락 종목이 1100개였어요. 그래서 어제 지수는 보합까지 회복한 거는 고마우나 하락 종목이 1100개. 지난주 금요일 날 2.6% 빠질 때 하락 종목이 거의 1290개였거든요. 어제 실제 체감 지수는 한 2% 빠진 겁니다. 체감 지수는요. 지수는 올랐어. 그리고 코스피는 어제 0.7% 상승 마감했지만 하락 종목을 이렇게 보면 지난주 금요일처럼 지난주 금요일 가면 어제 코스피는 한 0.9%는 하락한 코스닥은 지금 5일 연속으로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이 많은 우리 체감하는 지수는 지금 5일째 싸늘합니다. 코스피는 나흘째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는 지수가 보합선까지 반등한 거는 고마우나 실제로 우리 느껴지는 지수는 만만치 않은 하락이었다. 그래서 이 실질적인 지수 상승이 필요하다. 그래야 투자 심리가 괜찮아지는데요. 오늘은 이제 등락 종목 수가 어떻게 될지 이걸 좀 봐야 되겠습니다. 외국인 수급도 수급이지만 지수도 지수지만 오늘은 등락 종목 수를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등락 종목 수가 좀 상승 종목 수가 아마 진정한 지수 상승이 돼야 되겠고 어제 그래서 어제 외국인 순매수 했지만 어제 순매수는 뭐 매수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매매 규모가 급감을 했다. 그 속에서 상대적으로 매도가 적어서 발생한 순매수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영향가는 없지만 어떻게 삼성전자 그 다음에 코스닥은 이제 에코프로비엠을 외국인들이 대량 에코프로비엠은 마치 그 퀀터펀드가 매일매일 순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네, 기계적 매매 하듯이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이 강하면서 야 에코프로가요 정말 장쾌하네요. 정말 하나씩 쭉 뻗고 한 이틀 쉬었다가 또 쭉 뻗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에코프로 강세가 에코프로의 강세로 이어지니까 이게 또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쳤죠. 와 정말 에코프로는 놀랍습니다. 주식이 이렇게도 가는군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게 차트가 참 의미가 없다. 저는 사실 여기서 그 처음에 시장에 나왔을 때 이때가 네 그 대규모 환매수 공매도들이 쇼커버링 나선다 한데 이때도 사실 차트만 볼 때는 와 전고점이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의미가 없더라. 이렇게 오르고 보니까 정말 초기였구나. 그래서 역시 우리 눈으로 투자하면 네 오판한다. 머리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에코프로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지금 범낮시처럼 무상한데 오늘은 이제 우리 시간으로 밤 9시 30분입니다. 2월 CPI가 발표가 되는데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언급을 했어요. 2월 CPI 괜찮을 거야.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시장을 좀 안정시킨다고 은행 시스템 문제 없어. 그럼 대통령이 은행 시스템 문제 있다고 할 사람은 없겠죠. 은행 시스템 문제 없어 하면서 2월 CPI도 좋을 거야. 얘기하는데 좋을 거라 한다면 시장 예상치는 6%니까 그러면 오늘 밤에 발표될 CPI가 6% 이하일 가능성이 있겠군요. 바이든 대통령이 뻥을 쳤는지 아닌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99신님 그 테스가 반도체 장비 테스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다른 회사 테스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밤에 CPI가 발표된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은 좋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라도 좋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만약에 6% 이상 한 6.5% 나온다. 그럼 참 깝깝합니다. 인플레는 어쩔래? 패드 인플레는 어쩔래? 근데 네가 오판하는 바람에 네 그래 기준금리를 이래 올려서 제가 알기로는 미국 전체가 은행들이 지금 평가손익이 6,800억 달러인가요? 제가 그렇게 봤었는데 은행들이 입고 있는 엄청난 평가 손실 미국 국채에서 이거 어떻게 할지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일단은 미국의 문제지만 이게 미국이 끝날 게 아닌데 우리 예청자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주식도 그렇잖아요. 주식시장이 뽀개지기 시작하면 주변주부터 망하잖아요. 먼저 떨어 부실주분 망하듯이 제일 먼저가 작년에 이미 코인 시장이 완전 망해버렸잖아요. 그게 작년에 또 주식시장이 역대급 하락입니다. 역대급 하락. 수십 년 만에 작년 상반기 주식시장의 하락이 55년 만에 최대 하락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제 하나씩 오는 게 이게 이제 채권 시장으로 지금 온 거거든요. 서서히 오고 있는데 이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볼 때는 개발도상국들, 그 다음에 일본, 중국. 일본도 지금 일본의 구로다 총재라는 참 황당한 사람, 미국의 파월 의장이 있다면 일본의 구로다 총재가 이번에 물러났습니다만 아주 황당한 사람,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으로 경제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 사람. 네, 경제는 금리로만 되는 게 아니, 기준금리로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도 지금 답이 없습니다. 일본도 정말. 그다음 중국도 지금 답이 없어요.
중국도 지방은행 돈도 없고요. 지금 중국은 또 시진핑 정부의 저 독재 때문에 외자들이 마크 모비우스가 돈을 안 빼준다 이런 바람에 아마 중국은 투자자의 돈 다 빠져나가고 띵 빠져나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만약에 중국이 금융으로 흔들리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실 우리나라 은행들도 마음 편치 않습니다. 어제 제가 밤 10시 반 되면 이제 한경 글로벌 마켓 방송을 제가 같이 보는데요. 보면 어제 그 방송하는 기자분이 잘못 얘기한 게 우리나라 예대율이 90%라고, 뭐 예대율이 낮다. 우리나라 때 100%가 넘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예대율 100%인데 지금 지난번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한시적으로 100% 이상을 올려놨어요. 지금 고육지책이죠. 우리나라 중앙은행이나 정부도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지난 5년 동안 너무 부동산 담보대출이 급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별로 할 수가 있는 건 없고, 결국 우리 현명한 국민들이 각자 은행에 빌린 돈들이 부실 채권한테서 잘 넘어가기를 지금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까지 충격파 미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애청자님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 하고 대비만 잘 하시면 됩니다. 대비를 잘 하시면 오히려 그런 게 기회로 작용할 수가 있다 하는 건데요. 이건 뭐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고 어쨌거나 지금 일들은 이 파월이라는 그 무능한 한 사람 때문에, 일본도 구로다 총재라는 무능한 한 사람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요, 참 고마운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일본의 그 아베라는 그 앞 돌아가신 고 아베 총리라는 그 고마운 분이 있고요. 지금은 시진핑이란 고마운 분이 있죠. 사실 시진핑 말 전에 원자바오가 참 합리적으로 잘 했잖아요. 이런 사람이 한 10년 중국 더 이끌었으면 우리나라 제조업은 중국에 완전 붕괴될 CCTV 산업이 완전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이 정말 위험했어요. 근데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독재를 해버리면서 중국을 말아먹어 주니까 우리나라가 자유진영의 다시 생산기지로서 부활하는 거죠. 정말 고마운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중장기 당장은 그렇게 영향을 안 미칠 거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은요, 외국인들이 환율이 오늘도 하락하는 속에서 외국인들은 관망 내지 순매수, 그러니까 순매수가 매수를 많이 한 순매수가 아니라 매매 규모를 줄이고 매도를 줄인 속의 순매수인데, 그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그 속에서 우리 상장 종목 수가 오늘 등락 수를 보시라고요. 그 명목 지수 말고 실질적으로 상승 종목이 많은지 그걸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정리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그리고 지금 좋아요 까먹으신 우리 애청자님들은 빨리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는 그 여러분의 그 입장 티켓이라고 할까요? 네. 우리 하 대표, 제가 사실 지금 엉덩이 서서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오늘은 정말 엉덩이가 많이 아프네요. 그래서 앉아서 할 수가 없어서. 근데 서서 있어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미용사분들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현숙님, 예스뱅님, 네, YS뱅님 자주 뵙겠습니다. 고니님 자주 뵙겠습니다. 네, 매너구리님, 비트코인은 좀 많이 오르죠. 이번에 비트코인이 잘 하면요, 안전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겠어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성구님, 다리찜, 상규님 어서 오시고요. 복래님 자주 뵙겠습니다. 산세님, 짠쟁님, 아랑이님, 관철님 다들 어서 오시고. 99인 그 테스는 제가 알기로는 상장사 테스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반도체, 이제 우리 99신 반도체 장비 얘기했으니까 반도체 장비 쪽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 지금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억압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장비 산업도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네, 노블리님 어서 오십시오. 차라님, 기열님 어서 오시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아침 출발은 코스피는 0.6, 코스닥은 0.1% 하락인데요. 전체적으로는 오늘 밤에 CPI가 9시 30분에 CPI가 미국의 2월 CPI가 발표되기 때문에
관망 분위기가 우세하지 않겠느냐. 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2월 CPI가 괜찮을 거다. 네, 이렇게 언급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통령이 먼저 지표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좀 기대를 하고, 그럼 그 괜찮을 거다라는 거는 오늘 6% 이하가 아니겠느냐. 인플레가 잡히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패드가 운신의 폭이 좀 커지겠죠. 그러면서 지금 매달, 그건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매달 950억 달러씩 네, 양적 긴축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완화되지 않겠느냐. 양적 긴축이란 건 뭐냐. 그동안 미국 국채와 패드가 그 기준금리와 별도로 모기지 채권을 그동안은 쭉 사주면서 시중에 돈을 풀었다가 지금은 팔면서 시중에 돈을 매달 950억 달러씩 빨아들이고 있죠. 이런 부분도 예, 고강도 긴축의 일환인데 이 양적 긴축도 좀 완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파월 의장 재발점 자 개장했는데요. 자 그러면 조금 바로 개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